안녕하세요. 7분 안에 개념 잡아주는 NHN 클라우드 테크 트레이너 김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로드 밸런서에 대한 개념을 익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사전에 예고했던 것처럼 새로운 개념인 오토 스케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프라 리소스를 확장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직적 확장, 다른 하나는 수평적 확장입니다. 이들을 각각 스케일업과 스케일아웃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먼저 스케일업은 기존 리소스의 성능을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입니다. 즉, CPU, 메모리, 저장 용량 등의 스펙을 높여서 시스템의 성능을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반면에 스케일아웃은 여러 대의 장비를 추가하여 시스템 확장을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리소스에 새로운 장비를 더해 수평적으로 확장하는 것이죠. 각 방법에는 고유의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케일업은 관리가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성능 향상이 즉각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스케일아웃은 장애 발생 시 대응이 유연하고 확장성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죠. 오토스케일은 스케일아웃, 스케일인 방식을 사용하여 리소스를 자동으로 확장하거나 감축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는 시스템의 부하가 증가할 때 자동으로 추가 리소스를 할당하여 성능을 유지하고 부하가 감소하면 리소스를 줄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먼저 오토스케일링의 주요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토스케일링은 미리 정의된 정책과 매트릭을 기반으로 동작합니다. 예를 들어 CPU 사용률, 메모리 사용률, 네트워크 트래픽 등이 특정 임계치를 초과할 때 새로운 인스턴스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반대로 시스템 부하가 줄어들면 불필요한 인스턴스를 자동으로 종료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NHN 클라우드의 오토스케일 서비스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오토스케일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반드시 스케일링 그룹이라는 것을 생성해야 합니다. 오토스케일링 그룹은 인스턴스를 추가로 생성 또는 삭제하는 조건과 조건이 만족하는 경우 수행할 행동을 미리 정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토스케일링 그룹의 주요 구성 요소를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가장 첫 번째로는 최소, 최대, 구동 인스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토스케일링 그룹 설정에서 최소, 최대 구동 인스턴스 수를 정의해야 합니다. 최소 인스턴스 수는 시스템이 항상 유지해야 하는 최소한의 인스턴스 수입니다. 이러한 최소 인스턴스 수는 시스템이 최소한의 성능을 유지하도록 보장합니다. 최대 인스턴스 수는 시스템이 확장할 수 있는 최대 인스턴스 수입니다. 구동 인스턴스 수는 현재 운영 중인 인스턴스 수를 의미하며 부하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오토스케일링 그룹을 생성할 때 구동 인스턴스 수를 3대, 최소 인스턴스 수를 2대, 최대 인스턴스 수를 10대로 설정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처음에는 3대의 인스턴스가 생성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감축 정책이 발동하면서 인스턴스 수가 최소 2대까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부하가 증가하면 최대 10대까지 인스턴스 수를 확장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주요한 구성 요소는 스케일링 정책입니다. 언제 어떻게 스케일 아웃 또는 스케일 인을 할지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CPU 사용률이 70%를 초과하면 인스턴스를 추가하고 30% 이하로 떨어지면 인스턴스를 줄어드는 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요 구성 요소는 매트릭입니다. 오토스케일링의 기준으로 되는 성능 지표입니다.
NHN 클라우드에서는 CPU 사용률, 메모리 사용률, 네트워크 초당 송신 수신량, 디스크 초당 읽기 쓰기량 지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토스케일 서비스를 잘 활용하면 어떤 장점을 가질 수 있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는 비용 효율성입니다. 필요한 시점에만 리소스를 추가로 사용하므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능 유지입니다. 부하가 증가할 때 자동으로 리소스를 추가하여 성능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유연성입니다. 시스템의 부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배웠던 로드 밸런서와 오토 스케일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을 구분하고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로드 밸런서와 오토 스케일링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드 밸런서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여러 서버 인스턴스에 고르게 분배하여 시스템의 성능과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특정 서버의 트래픽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시스템 전체의 부하를 균등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토스케일링은 시스템 부하 변화에 따라 서버 인스턴스 수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기능입니다. 시스템 부하가 증가할 때는 새로운 인스턴스를 추가하여 확장하고 부하가 감소할 때는 불필요한 인스턴스를 종료하여 비용을 절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능을 함께 활용하면 더욱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로드 밸런서와 오토 스케일링을 조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트래픽 분산과 자동 확장. 로드 밸런서를 통해 트래픽을 여러 인스턴스에 분산시키고 오토 스케일링을 통해 인스턴스 수를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이를 통해 트래픽 증가 시 성능 저하 없이 확장이 가능하며 트래픽 감소 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가용성 확보입니다. 로드 밸런서는 특정 인스턴스에 장애가 발생해도 다른 인스턴스로 트래픽을 분산시켜 서비스 중단을 방지합니다. 오토스케일링은 인스턴스 장애 시 새로운 인스턴스를 자동으로 추가하여 시스템의 가용성을 유지합니다. 세 번째, 성능 최적화입니다. 로드 밸런서와 오토 스케일링을 함께 사용하면 트래픽이 많은 시간대에는 인스턴스를 추가하여 성능을 유지하고 트래픽이 적은 시간대는 인스턴스를 줄여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로드 밸런서와 오토 스케일링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로드 밸런서와 오토 스케일링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통해 클라우드를 이용함으로써 다양한 장점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7가지 실습을 통해서 웹 서버와 DB 서버를 구축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